매니저란 무엇인가? 사전적 의미로는 경영, 관리, 운영하는 사람을 칭합니다. 그 종류도 참 다양하죠? 흔히들 알고 있는 연예인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감독, 펀드 매니저, 레스토랑 매니저, 패션쇼 매니저 등등 세상엔 여러 분야의 매니저들이 존재하는데요. 그 중엔 PM도 있습니다. 설마 오전, 오후를 의미하는 AM, PM을 떠올리는 건 아니겠죠? PM이란 하나의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, 조율, 행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. 두산중공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호석 과장을 만나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짓고 있는 그런 발전소의 그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 전체를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요.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부터 그래서 그 뭐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발전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이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. 이런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고 또 관리한다든지 또한 이 발전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완공이 돼서 시험적으로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본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업무를 이 PM이라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. 갑자기 지구 전체가 정전이 되어 모든 불빛이 사라져 버린다면? 5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 그 흔한 선풍기, 에어컨조차 사라져 버린다면? 여러분은 그 지옥 같은 현실이 감당되시나요?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. 발전소라는 큰 프로젝트를 완성해내기 위해 계약, 기획, 시공, 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운영자들. PM은 말 그대로 슈퍼히어로스러운 직업입니다.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그 계약 관리라는 걸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. 그런 그 계약 관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회사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. 그 관계들을 그러니까 그 계약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거리가 먼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는 것들, 전기를 만드는 공장, 발전소를 만든다는 게 사실 저는 이 회사에 오기 전에도 크게 와닿지 않았던 업무였던 것 같아요.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가보니까 정말 여름에는 50도씩 올라가는 그 무더위에 와 이런 나라에서 우리 회사가 발전소를 안 짓고 전기가 없으면은 와 얘네들 에어컨도 못 틀고 할 텐데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더라고요. 실제로 이제 가끔씩 그 현장에서는 정전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.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에어컨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에어컨이 안 되는 방에서 이제 못 버티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차 시동을 걸고 거기서 에어컨을 틀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무척 보람된 일을 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. 모래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 때가 있어요. 그런 날 이제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나간 거예요. 그 정도의 그러니까 멀리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모래바람 속에 확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. 모래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그 자동차 번호판에 보면은 페인팅으로 이제 번호가 써 있잖아요. 그게 싹 다 지워진 거예요. 모래에 맞아가지고. 네. 그런 일들이 사실 사우디에서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. 그 차 문을 열고 앉다가 간혹가다 화상을 입는데 그 안전벨트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쇠 있잖아요. 그게 달궈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앉았다가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어요. 처음에 사우디 갔을 때는 와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었던 게 그 비도 많이 와요. 배수 시설 같은 거를 되게 잘 지어 놓잖아요. 사우디는 그런 게 없어요. 그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. 물난리가 나는 거죠. 그 발전소를 바닷가 근처에다 짓는데요. 거기 나머지 지역은 다 이제 모래밭인 거죠. 근데 거기에 한번 비가 오기 들이치는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, 밑으로. 졸업하고 나서 그 유학 갔었어요. 저 대학교 때는 경영학을 전공했었고요. 이후에 이제 대학원 졸업 시점에서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취직을 해야겠다. 다시 액티브하게 좀 해외 업무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고요. 해외에서의 어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일의 어떤 그 보람이랄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흔히들 가는 뭐 미국이나 유럽, 뭐 일본 뭐 것도 있었고, 뭐 카타르, 바레인, 뭐 요르단, 그 다음에 뭐 UAE, 뭐
오만 뭐 이런 나라들도 출장 때문에 갔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그 발전소 공사는 사우디에 있다고 했잖아요. 당연히 다른 생각,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다 보면은 거기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. 뭐 서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. 근데 그런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무척 재미있고 뭐 흥미로웠습니다. 사실은 그 뭐 어떤 직종에 있든 간에 결국엔 이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. 결국 그 커뮤니케이션, 소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유창한 무슨 뭐 악센트나 인토네이션이 있는 그런 영어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그냥 그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잘만 전달하면 돼요. 다른 나라 사람들,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적 이질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랄까? 그런 것들은 좀 없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. 본인이 어떤 그 열린 마음?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PM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마인드. 나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언어. 수많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국어는 필수, 영어는 옵션.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는 게 이제 PM의 일 중에 하나겠죠. 사막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벌어지고 어디 위로받을 데도 없고 막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무척 힘들고 피곤하고 할 텐데요. 근데 그런 순간들도 결국 지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2달씩 나가 있거나 뭐 몇 달씩 나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공사가 이제 한참 막 진행이 될 때는 이제 엄청 바빠지기 때문에 그 발전소가 직접 지휘에서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저희 PM 안에서도 실제로 뭐 몇 년째 가서 실제로 그 현장에 주재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당연히 뭐 집 생각나고 하죠. 물론 발전소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해내는 것만이 PM의 임무는 아닙니다. 여러분이 만약 PM이 된다면 도심에 멋진 빌딩을 건설할 수도 있고 상상 속의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작게는 나만의 피자 가게를 만들 수도 있겠죠?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PM. 어떤 산업군이라든지 결국 PM이라는 사람들은 존재를 하거든요.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조율을 해가지고 뭔가 목적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이끄는 사람이 이제 PM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는서 뭐 만약에 60세 이후에 이 경험을 살린다 하면은 그런 컨설턴트나 이런 업무, 뭐 자문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업무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업무가 아니라 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감정도 많이 발달해야 되고 지금 이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뭐 많은 경험 그리고 책도 읽고 또 때로는 뭐 친구들과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별거 아닌 일상생활들이 그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를 즐겨라. 그 말씀 하고 싶네요. PM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 6가지. 열린 마음과 막힘없이 대화가 가능한 언어 능력, 긍정적인 마인드와 강철 체력, 일정 관리 능력도 중요하겠죠?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 의지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도 PM에 도전해보세요.